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디오입니다. 12월 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죠. DSR을 무력화하려는 이야기. 좀 더 세밀한 계산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4% 후반대 소득을 보지 않겠다. 이 DSR 무력화잖아요. 5억까지 최대 5억까지 대출해준다. 소득도 안 보고 5억까지 대출해준다. 1년에 2,500만 원 정도를 갚아야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 대출 무진장 나오던 그 시절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나요? 이거 나오면 부동산 시장은 이제 끝났다. 무조건 반등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좀 주도면밀한 계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중에 저녁에 라이브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월성 푸르지오 48평형 8.99억이 5.85억으로 마이너스 35%. 이 가격 차이를 보면 웬만한 요즘 아파트, 국평 아파트 가격 한 개 정도 해당하는 금액 같죠? 현대아이파크 마이너스 41%, 동대구 반도유보라 마이너스 41%. 한창 때에 부동산 커뮤니티 이런 곳에서 많이 언급되던 아파트들, 더 많이 언급되고 더 많이 관심을 받았던 곳,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곳, 가격 먼저 하락했습니다. 오를 때도 더 먼저 더 많이 올랐고, 내릴 때도 아주 사납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대출금리 신규 주담대 4.82%인데요. 지금 요거 기준으로 가지 않을까? 요 정도 느낌입니다. 대출 4% 중반 후반 뭐 그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와, 은행이 부실화되는 거 정말 순식간이겠구나. 중도금 중도금 반환이 아니죠. 네, 대출 그 미리 반환하게 되면 그 수수료도 취약계층한테는 뭐 받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은행은 계획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그걸 받고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느닷없이 막 갚아버린다든지 좀 아주 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도 듭니다. 매도 물량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증가하는 날 32,875건. 그래도 감소세는 여전하더라. 그래서 감소되는 물건이 어떤 건지 보니까 밑에 가격 하단 부분이 거래가 많이 되면서 쭉쭉 빠지면서 물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좀 어중간한 가격대, 실질적으로 팔리기 조금 힘들어 보이는 아주 높은 가격대, 요런 매물들이 중간에 쏙쏙 빠지더라고요. 아파트별로 개별적으로 검색을 해봐도 한 10개 중에 1개, 많은 곳은 한 20개의 매물 중에서 한 1000여 개가 빠진다든지 요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세 물량은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12,010건. 제 예상치하고 지금 1000건 차이입니다. 한창 때는 2,000건 차이로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1000건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연초에는 예상치가 잘 맞아떨어졌는데 연말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이제 별로 남지도 않았습니다. 한 20여일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월세 물량도 역대 최고치 7,802건. 하지만 증가세는 좀 근래 들어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역대 최고치 19,311건. 하지만 증가세는 둔화. 거래량 제가 오늘 표시를 잘 못했네요. 오늘 36건의 거래가 있었고 신고가는 없었습니다. 대충 하루에 이틀치 거래가 되는 날은 50건, 하루치 거래되는 날은 32건, 요 정도 예상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은 36건, 4건을 위에 빌려준다 손 치면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800건대의 거래량, 뭐 크게 변동은 없죠. 월성 푸르지오 48평형, 이 차액이 3억 정도나 납니다. 그 밑에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되냐 보면 전세가는 최고 한창 때 6억 2천.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6억 2천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옆집이 5억 8,500에 거래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세를 사는 사람들 이 6억 호기로운 전세도 은행에 대출 한 2% 초반 한 2.34% 대출을 받고 들어가는 사람 같으면은 별로 부담스럽진 않아요. 이 48평 대형 평형에 살면서 자기 자본 1억을 가지고 5억을 빌리더라도 1년에 갚는 돈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바뀌었죠. 분위기가 바뀌었죠. 한 6% 중반대는 될 거예요. 주담대가 지금 막 6.7%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6% 중반으로 5억을 빌린다? 이거 얼마인 거예요? 1년에 3천만 원 갚아야 돼요.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살고 있다가 한 달에 한 250만 원. 전세를 사는 사람의 부담이 한 2.5배 이상 확 늘어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최근 전세 가격은 3억 9천까지 떨어졌지만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메트로폴리스 3차 고점 대비 20% 정도 떨어졌고요. 칠성동 코롱하늘채, 그래도 근래 가격 잘 받은 느낌이에요. 10% 조금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메트로폴리스 3차 20% 이상 떨어진 모습 5억 4천. 근래 거래 조금 있습니다. 근래 거래 조금 있는 편이에요. 월배 3정 신축이죠. 어제 4억 후반대부터 5억 초반대까지
그 분양권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들이 전국적으로 거의 마피가 나타나는 지역들로 대구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심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수정하늘짜리 내부 이거 중개거래가 4억 8,500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언급을 좀 생략하는 편입니다. 메트로폴 3차 가격 4억 중반대까지 또 내려오고요. 대림이 변한 세상 30% 정도 빠져서 4억 5천. 매매가와 전세가가 똑같다. 이 4억 5억 그러면 그래도 대구에서는 어깨 힘 좀 준다는 그런 아파트들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와 전세가는 이렇게 다 역전돼 버립니다. 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떨어진 것이 천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작이 불가하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그런 순간이야. 나중에 전세 평균 전세 가격 흐름이 이런 것들 뒷부분에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2020년 수준보다 훨씬 더 하회하는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아이파크 40% 이상 하락하는 모습 흔히 봤는데요. 동대구 반도 유보라. 동대구에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그래도 서울 가고 하려면 거의 동대구 근처에 가 있어야 된다. 2018년 입주했으면 5년도 되지 않은 이 아파트의 가격도 이 수준이더라. 진천의 AK 그랑폴리스 가격이 한창 때 6억 2천까지 갔는데 3억 8천대 가격 근래 들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40% 정도 떨어진 가격이 저는 매력적이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접근하려면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거나 이것이 비용이 저렴하게 먹히는지, 아니면 40% 할인되는 가격에 사는 것이 비용이 저렴하게 먹히는지. 그럼 여기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지금 보는 분도 계시고, 야 이만하면 됐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고정관념도 버려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한신도 웨스턴 팰리스 3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3억 5천까지. 이것도 30% 이상 빠졌고요. 상당 내면이 편한 세상 34평형 가격 마찬가지로 가격 거의 40% 가까이 빠지면서 40% 정도 하락이 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남산역 화성파크 드림 가격 마찬가지로 40%, 요건 25평인데 40%. 대구 노원 한신도유 요것도 35%에서 40% 정도. 이번 주 실거래 지수는 더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분위기면 거의 인천급의 분위기인데요. 인천이 마이너스 0.9% 정도 주간 실거래 지수, 대구는 마이너스 0.6 이 정도 수준 나오는 거니까요. 만만치 않구나. 이게 끝난 게 아니구나.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단계겠구나. 대실력 태양하나스 25평도 40% 정도 하락한 거래 가격이 보입니다. 그래서 평균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오방들이 GBT 30% 정도 빠졌고요. 가격 오늘 36건이라서 마지막 거래건까지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것도 잠깐 멈췄다가 가야지 확인 가능하시겠죠? 오케이. 자, 뒤쪽으로 봐보시면은 그린빌 2차 요것도 30% 가까이 빠져요. 그 다음 신천동 신천주공 2단지 가격 이것도 30% 이상. 가격이 높은 것만 빠지는 게 아니더라. 네. 도원동 별내마을도 30% 이상. 30% 같이 다 동참하더라는 거죠. 왜 가면 이게 또 시간이 거의 30년이 이제 막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아파트들 같으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 이런 것도 반영될 것이고 매력이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떨어진다. 건당 거래대금 40% 이상 하락하는 거래 건수들이 나타나면서 3억 중반대 가격 한번 노려볼 만하다. 과거에 6억까지 갔던 게 3억 중후반이다. 사람 마음은 좀 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 반응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건당 거래대금은 건당 거래 건수는 800건, 월간 거래 건수는 800건 정도 예상되고요. 3억 미만 비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여기 노란색과 여기 하늘색 부분 나타나는 부분 3억에서 4억대, 5억대까지도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은 반응이 없더라. 돈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혹은 다주택자들이 움직여줘야지 뭔가가 이 시장에 반응이 나오는데, 그러려면 결국 취득세를 건드려라. 근데 취득세보다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보다는 오히려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이거 DSR을 건드려라. 이걸 지금 건드렸어요. 사람 시장 참여자들은 그 전에 이 취득세를 건들기만 건드려봐라. 취득세 지금 중과되는 부분 건들기만 건드려봐라. 나 종부세 때문에 안 사야지.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건들면 마치 다주택자들이 다시 우짜 달라들어서 다 모두 다 매수 대열에 동참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런 식의 정책은 나오진 않았네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한테 더 사라는 이런 분위기. 270만 개 공급해야 돼요. 270만, 제가 이야기를 안 한 지 좀 한참 지났었는데 270만 개 정부에서는 공급하려고 하고 있어요. 연간 50만 개씩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와, 연간 50만 개,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서 연간 50만 개를 공급하면은 30만 개는 미분양 나지 싶어요. 전국적으로 50만 개를 공급한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든지 끌어들여갖고 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5건 중에 신고가는 없었는데요. 교대역 하늘채 뉴센터, 요거 조금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게 막 6억, 7억 이렇게 호가가 가던 시절, 제 지인이 요 관심을 가져가지고 계속 지켜봤었는데, 야, 4억 초반이다. 이제 사라 그러면은, 고민하는 눈치입니다. 왜 딴 것도 너무, 이거와 견주어 봤을 때 딴 것들도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더 매력적이고, 빚을 한 푼도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 와중에, 이 분양권이 이게 매력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근데 한창 때 비하면 정말 이거 4억 초반까지 내려오면 이거 살려고 했던 사람들 수두룩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의 관심도 같이 떨어지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 신축에 지금 분양하는 곳의 가격은 평당 1,800만 원 수준이에요. 지금 여기는 84제곱미터 34형의 가격이 얼마인가요? 1,200만 원? 1,300만 원? 1,400만 원? 좋습니다. 한 1,400만 원 정도 치면은, 야, 다 지어놓고 이제 들어가서 살면 되는 아파트, 지금 당장 확정된 아파트 1,400만 원, 이게 아직 멀었는 곳 분양가 1,800만 원, 이게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때 지금의 4,200만 원과 불과 1, 2년 전에 금리가 낮을 때 6억에 이 체감되는 정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 부담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도 뭐 대출금리 5%, 6% 그러면 계약금만 가지고 달라들었다가는 이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늘 닦는 사원 프로젝트 78제곱미터 5억 3천, 힐스테이트 동인센트로 5억 1천, 가격이 5억 초반, 더 많이 선호되고 더 중심가 쪽은 5억 초반. 약간이라도 조금 벗어난다 싶으면 4억대 거래도, 요건 좀 많이 낮게 거래된 것 같죠. 근데 청담동 서안 포레스트, 이 원도심과의 밀집도를 생각해보면, 청담동 서안 포레스트는 정말 한복판 아닙니까? 한복판. 네, 거의 한복판입니다. 교대역 하늘채 뉴센터는 조금 벗어나 있어요. 그래도 이것도 뭐 도심이라고 봐도 도심지 맞죠. 네. 어쨌든 청담동 서안 포레스트 기대에 못 미치는 가격이더라, 분양권 가격도. 근데 대구만 이러냐? 아니더라고요. 전국이 다 이래요. 난리법석 떨었던 것들은 다 지금 난리법석이 나고 있습니다. 피 한 2억씩은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빠지는 모습이에요. 전세 거래량 많지 않은 가운데 평균 전세 가격 흐름을 오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요거 거래량 요 동그라미 치면서 확인해 보시면 같은 날짜보다 거래량이 지금 적어지는 흐름, 그리고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지는 곳, 7억까지 갔던 것이 4억 5천, 5억까지 갔던 것이 3억. 제가 보통 요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빈도가 좀 더 잦아졌어요. 4억 2천까지 갔던 것이 2억 2천, 4억 8천까지 갔던 것이 2억 5천. 이런 것들이 지금 바람직한 모습이긴 하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왔지 않습니까? 3억 4천까지 갔던 것이 2억, 60% 수준. 근데 이것마저도 무너질 수 있더라. 야, 2.5% 금리에서 6.5%로 바뀌었는데 전세 금액은 고점 대비 70%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거래되는 게 이렇거든요. 실질적으로 금리가 반영돼서 쭉 떨어진다면은 정말 전세금 이것도 고점 대비 40% 수준으로 떨어져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다. 금리까지 반영되면. 보통 매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금리와 같이 연동되어서 움직이고 그 금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전세 가격이고 모든 것들이 다 엮여 있는데 이 반응이 너무 느리더라. 지금 70% 이것은 아닌 것 같더라. 최소한 2년 동안 금리가 내려갈까요? 뭐 6개월 변동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를 때 늦게 올랐지만 내릴 때 또 전세 금리가 또 늦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2년 4년 동안 고스란히 아주 높은 전세 금리를 물어야 된다. 월세보다도 더 비싸서 역전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천역 화성파크 리젠시 2단지 3억 5천까지 갔던 것이 1억 8천. 요 정도가 반토막 정도 거래예요. 요 정도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거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상당에 비한 이 편에서 어제도 한번 언급드렸는데요. 3억 5천까지 갔던 것이 1억 6천. 반토막 이하잖아요. 이게 40% 정도 금액 되나요? 고점 대비? 요 정도가 지금 현실에 맞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거래들도 많더라. 야, 그 돈 주고 전세 살 바에는 차라리 집 사는 게 낫겠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높은 전세금을 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구가 가장 비율이 낮더라. 전국 광역시를 비교해 봤을 때 전세 120건에 월세 100건 계약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에요. 평균 전세 가격은 2019년도보다 지금 한창 낮아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2018년에 전세 가격과 마주하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18년에 전세 계약 맺은 사람, 19년, 20년, 21년, 22년 이 전세 계약 맺은 사람들이 전세 금액을 거의 다 낮춰줘야 되는 그런 형국이에요. 역전세 상황에 모두 다 내몰려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갭 투자를 했던 사람들 지금 이 탈출구가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당장에 1억, 2억씩 내려줘야 되는데 한 채만 투자를 했다면 그나마 좀 상황이 낫지만 두 채, 세 채 투자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껌껌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때마다 스트레스. 머리가 한 움씩 빠진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 이러려고 투자했나? 그냥 가만히 있을걸. 오히려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도 들려올 정도니까요. 3억 미만 비중 76%까지인데요. 아직 한참 올라갈 구간이 더 남아있구나. 이때보다도 지금 2019년 이때보다도 금리가 지금이 더 전세자금 대출 금리나 이런 것도 이때 얼마였나요? 4%? 이 정도 했나요? 5%까지 안 갔죠? 지금 뭐 그 6%가 기본이니까 이때보다도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겠구나. 아파트 가격 올랐던 것이 내렸던 것들이 사람들이 체감되고 반영되기 시작하면 점점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4억 이상 거래 비중 10% 아주 강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가 좀 힘들어 보인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월세 거래량 예년보다도 많은 수준, 월세 가격 예년보다 높고요. 보증금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전체 임대시장 지금 박스로 갇혀버린 현상. 이사를 못 가요.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경매 매물 제가 요즘에 좀 찾아보고 있는데 경매 매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정된 물량 많아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